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얘기를 진짜 못해도 2달은 하죠. 아, 그 대선급이에요, 정말 이번 전당대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을 한번 골라본다면 최수성님. 일단 룰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쓰러져간 전사들. 쓰러져간 전사들이라면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세요? 나경원, 예. 유승민 전부 쓰러져 간 거죠.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역대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당대표 선거를 인위적으로 조각한 거다. 인위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그림이. 먼저 떠오른다. 박 의원님은 어떤 장면, 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다. 예. 이게 최악의 전당대회 워딩이었죠. 제가 일요일 날 국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더 이상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후보들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두고두고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후속으로 낳을 거라고 봅니다. 말로는 일단 뭐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일단 좀 정치적 고려를 해서 말로는 김기현 후보의 연포탕이 가장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왜요?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우리 당 전당대회가 이제 너무 뭐 방향을 너무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냐, 예. 뭐 자율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외부의 문제제가 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연포탕 발언, 연포탕의 정신만큼은 저는 굉장히 신선했다. 연대 그리고 포용 통합을 통해서 연포탕을 끓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대와 포용과 탕평, 인사 탕평을 통해서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수도권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연대 포용 탕평. 예. 그래서 그것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정신 잃지 않고 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선정을 해봤고요. 저보다 정치 잘하시니까요. 아니 근데 그 연포탕이 연대 포기한 한탕주의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또? 저도 좀 삽시다. 점수 좀 땁시다. 아니 우리 차석에서는 그렇게 동의했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두 번 주긴 여보세요? 해요 또.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저희가 기억에 남는 말은 천하람 후보의 말인데 어디 TV 토론에서 예. 왜 당신은 자꾸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보다 우리 당에 대한 내부 총질을 많이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천하람 후보가 즉석에서 했던 말이 좀 기억에 납니다. 윤핵관이 우리 국민의힘입니까? 그 발언. 국민의힘이 윤핵관과 동일시되는 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아주 짧게 강한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전당대회 준비 기간부터 쭉 지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나경원 전 의원 같아요. 그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장면 중에서도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나 뭐 말이 있다면? 안 웃는 얼굴에서 웃는 얼굴로 바뀌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뜬 인물도 있고 좀 마이너스가 된 인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2달이나 치르다 보니까. 최수성님은 누가 좀 뜨고 누가 좀 졌다고 보십니까? 정거장면이 있죠. 정거장면? 안철수 대표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고 마지막이거든요. 아니 이번에도 뭐 2위하고 그러면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급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에 오기 위해서 정거장을 매번 거친 거거든요. 당에서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고 이게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정거장인데 이 정거장에서 그 종점까지 버스 운행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깝게 여긴 대표가 안 되면 남는 게 없는 분이에요. 박 의원님. 뜬 인물이 천하람 후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만 해도 천하람을 아는 당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물론 이제 이준석 계다 이런 딱지가 붙기는 했지만 그건 이제 앞으로 본인이 자기 정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당원들의 뇌리에 확실히 천하람이라는 존재를 각인시켜서 본인의 총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천하람 후보는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장 정치적으로 성숙했고 80년대 중반생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다면 이제는 견줄 만한 새로운 이제 라이징 스타가 된 거예요. 라이징 스타. 예. 진 스타는 지금 좀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의문의 일패를 당한 정치인이 권성동 의원 같아요. 권성동 예. 의원이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알게 모르게 이번 전당대회 준비를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오랜 준비를 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출마가 좌절되면서 가장 좌절을 맛본 정치인이 아닌가 싶어요. 김은식 교수님은요? 저도 그 가장 뜬 스타는 뭐 천하람 후보라고 이야기를 할 이의가 수밖에 없고요. 없는데 뜬 사람을 그래서 하나 올려주면 또 있어요? 저는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는 의외로 뜨지 않았나 이렇게 황교안 생각합니다. 후보. 김기현 후보는 기대기 전문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남진 또 김연경 씨에게까지도 기대했습니다. 김 후보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당과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그동안에는 뭐 부정선거 그다음에 광화문 정광훈 목사의 집회 이런 이미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이 발음도 좋고 목소리도 아주 좋고요. 그러면서 계속 귀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저는 이번 전당대회 귀요미로 재탄생되지 않았나 그러고 싶고 저는 이번 우리 당의 이제 정통 보수의 어떤 중심 주자로서는 자리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교안 후보까지 라이징 스타로 꼽아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두 달이 정말 변화무쌍했고 매주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 정치 고수 네 분도 상황을 뭐 종종 좀 바꾼 경우들이 있습니다. 4명의 본선 후보가 확정된 후 기준으로 해서 이 네 분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 제작진이 집계를 내봤다 그럽니다. 공교롭게도 마음의 변화가 있던, 마음이 변한 그 두 분이 국민의힘 분이세요. 저희도 살아야죠. 그거는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예. 복잡한 심경이 표출된 정치적 환경, 살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살아야 어떤 한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저희가 집계해서 만들어 놓은 팬넬을 한 번만 좀 들어보시겠어요? 자, 저희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앞에다 깔끔하다. 들어주세요. 진짜 일관성인데. 그러니까 최재성 수석은 결선 없다. 그냥 김기현 후보가 첫 판에 된다. 이거를 변치 않고 쭉 2달 내내 그 지켜보고 대신 계세요. 저는 뭐 이렇게 천공에 의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꽤 분석적이고 나름 과학적으로 아니 누가 천공에 의지했는데 아니, 천공에 의지하는 식, 관심법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알겠습니다. 희망 고문 이런 거 아니고.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세요. 네. 결선 없다라는 최 수석에 비해서 결선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4자에서 50%는 굉장히 위력적이어야 돼요. 그 김기현 이야기를. 후보는 기대기로 왔어요, 여기까지. 김용남 전 의원 한번 보죠. 결선 있을 거다. 김기현, 안철수. 결선 있을 거다. 김기현, 안철수. 그런데 315회에서는 결선 있을 거다. 그러나 아니요 결선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을 반반으로 맨날 반반이야. 짬짜면이야. 결선이 안 생길 가능성도 한 50% 정도는 열렸다. 양다리. 살자는 거죠. 이해합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뻔한 결과니까 이제 우리도 살려고 그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예측 잘못이 아니라 안철수의 전략 부재예요.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에요. 왜 그 저한테 판을 돌려요? 제가 뭐 붙어서 뭘 먹고 살겠어요. 누가 타댔어 왜 왜 흥분해? 화를 내? 살려고 뭐 선택했다고 그래서 제 얘기는. 자, 그러면 내친 김에 지금 얘기를 뭐 좀 해볼까요? 전당대회 이틀 전 이 시점 기준으로 최종 예측 적어주십시오. 안 바뀌고 초지일관 끝까지 최 수석은 김기현 후보가 이 정도 되면 전화 한번 할 만한데요? 아니 뭐 제덕에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요 제목 바꿔요. 판스트라다무스는 예. 미리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사 추이 다 보고 이렇게 판스트라다무스니까 스포츠도 안 돼요. 전 뭐 그냥 똑같습니다. 결선 없다. 박원석 의원은 여전히 결선 있다. 김기현 대 안철수가 아닌 천하람. 번복이 안 되지 뭐. 아니 기왕 한번 고했으면 끝까지 고해. 저렇게 입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저거는 유불리 따지고 살자는 거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김근식 교수, 김용남 전 의원은 바꾸셨어요. 예. 바꾼다기보다 정확히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저의 그 개인적인 주관적 기대가 아니고 예. 정세를 정확히 보는 거라고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굴 또 빨개지나? 아니 이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후보로 의외로 결선 없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50% 넘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사실. 결선 투표를 가려면은 2등 후보가 상당히 많은 표를 가져가야 돼요. 결국 또 우리 안철수 후보가 그 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빠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선으로 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용남 전 의원도 제가 그동안 겪어온 당내 선거 결과를 보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실제 당원 투표에서는 더 벌어집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여론조사에서 40대 30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 당원 투표를 까보면 55대 25 나와요.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40대 초중반이면 실제 당원 투표 결과에서는 50%를 넘길 가능성이 꽤 높다. 당원 투표 결과는 항상 보면 쏠림이 더 심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저는 결과보다. 그게 포인트는 아니라고 봐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어떤 거요? 하나는 룰이 있고요. 예. 그래서 100% 당원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그래서 집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당원들이 제낀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관통되고 있는 선거기 때문에 애당초 결선 투표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깨에 그러면 힘이...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들으세요. 필요하면 적으세요. 제가 후보도 아닌데 왜 됐습니까? 극복하거나 선전하려면 1등 아닌 후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갔어야 돼. 안철수 안타까운 후보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양난이 된 거지. 어떻게 주장할 그 내용들이 애매해진 거예요. 자,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하셨어요.